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블록체인계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방송이죠. 오늘도 사랑이 넘치는 코인판의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두 분이죠.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실무자 회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우선 안건을 픽하기 전에 어떤 안건들 올라와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라인이 블록체인을 앞세워 일본 검색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섭니다. 가 우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 안건으로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공포가 돼서 내년 초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는 안건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안건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가 이 자체 암호화폐 평가 기관인 바이낸스 리서치를 출범시켰다는 소식도 나와 있고요. 마지막 안건으로는 이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시범을 도입한다는 안건까지 총 4가지 안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모두 재밌는 안건들인데 자, 오늘 저희 이 4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안건을 선택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먼저 제가 신진욱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지금 법이 없고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타 거래소들은 이제 좀 법을 탈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무언가 이제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주제보다도 그 샌드박스 이 부분이 참 많이 관심이 가고 특히나 이제 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샌드박스를 거쳐서 이제 생긴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북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테니까 우선 신 대표님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에 우선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박재준 센터장님은 어떠실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샌드박스 3법은 지금 시장에서 어쩌면 좀 늦은 감도 있죠. 지금이라도 근데 된다면 다행인 건데. 지금이라도 된다면 다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이제 화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바이낸스 리서치라는 이 기사 헤드라인이 있는데 이 바이낸스 리서치의 주된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거래소에서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직 이제 시장 초기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시장 환경에서 거래소가 유지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장애물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신경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코인을 누르고 들어갔을 때 지금 상장돼 있는 코인들이 수십, 수백 가지가 되는데 이 코인이 도대체 무슨 코인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모른 채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웹사이트 링크라든지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 증권사의 연구소처럼 코인들마다 연구 자료들을 좀 제공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죠. 지금 규제 샌드박스 3법하고 그 바이낸스 리서치에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가 오늘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두 가지에 한 표씩 던져주셨는데 아무래도 신진영 대표님이 또 규제 샌드박스 3법에 한 표를 던져주신 관계로 저희가 이번 주는 규제 샌드박스 3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3법 시행 임박 블록체인 길 터줄까라는 안건으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회의를 좀 시작을 해보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 총 3가지 규제 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융합법 이렇게 3가지가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중에서 저희가 잠깐 이 산업융합촉진법 그리고 정보통신융합법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 규제 대상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신속 확인 제도가 있고요. 이 제한된 바운더리 안에서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이 실증 특례 제도 마지막으로
어떤 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임시 허가제도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현재 지금 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현재 블록체인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도가 아무래도 좀 미비하다 보니까 활동을 좀 주저하거나 보수적인 활동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슈가 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두 분 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우선 어떻게 보시나요? 자, 먼저 박지준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뭐 샌드박스라는 제도 자체는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상품들이 시장에 나타났을 때 이제 기존에 있던 규제나 또는 법의 제도 안에서는 네. 이 시장에 내놓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생길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그렇죠. 이랬을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제도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먼저 이제 시작됐던 방식인데. 근데 이 샌드박스가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이제 트라이 퍼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말 그대로 먼저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나 규제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이 말씀해주신 이 샌드박스 3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신속 확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신속 확인 제도. 네, 신속 확인 제도가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어떤 회사 또는 어떤 기관에서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할 때 네. 이게 위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법적인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빨리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30일 내에 신속하게 확인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들을 좀 활용한다면, 네. 벤치마크 한다 그러면 그 방식 자체가 일단 규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확인 내용에 대해서 네.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라고 일일이 확인받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그게 아니라 먼저 시도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을 체크하고 이제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장 이 지금 규제 3법이 이제 샌드박스 규제가 3법이 굉장히 필요하고 시장에 바라는 요소이기는 하나 그 방향 자체에서 보면 어떤 한 세부 항목적인 부분들은 네.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우선은. 예. 근데 아직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은 좀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신속 확인 제도라는 그 부분이 이름은 참 일단 두근거리고 기대되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렇죠. 신속의 30일은 조금 길지 않나 네, 이런 그 아쉬움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확인을 받았을 때 결국에 이제 안 된다라는 이제 30일 기다려서 답을 들으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플러스 약간의 컨설팅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허가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이제 생겼다는 것들은 이제 너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30일 기다려서 나온 답이 안 된다. 이제 유사하게 저희도 이제 법적 검토들을 이제 무언가 하기 전에 회사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법적 검토들을 이제 많이 받는데 이제 시간이 걸려서 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법적 검토 받았을 때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익스큐즈가 가능하다든지 우리가 좀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든지 조금 논리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약간 들어가야지 의미 있는 검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확인만 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기를 기대하는 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내놓는 어떤 이제 뭐 이런 사업, 이런 상품, 이런 블록체인 구조, 이런 설계가 어떻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 규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샌드박스 규제 3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확인하겠다라는 건지가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기존에 해왔던 사실 이게 이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써오고 있는 거예요. 핀테크 분야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2017년 말에 이제 발표됐던 자료를 보면 전 세계 17개국이 핀테크 관련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오늘 아까 설명하는 자료에도 나왔었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하면서 이런 방식은 있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경쟁 촉진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샌드박스 안에서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들이 테스트될 때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가
제도화하겠다라는 걸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그러니까, 최초로. 예, 경쟁 촉진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민간 기업이나 유사한 공공기관에서 네. 어떤 프로젝트를 새로 내놨을 때 그 프로젝트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실제 시장에 나와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110분 활용하려면 민간 기업끼리 서로 경쟁해야 돼요. 그 부작용을 걱정하지 말고 네. 시장에서 원하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태핑하면서 서로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촉진 시행령이라는 걸 보면 네. 먼저 민간 기업들이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놓고 사업 계획을 내놓고 그것들이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풀을 또 만들어주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그 기업 중에서 네. 일정 부분 채택하는 기업들이 또 생겨나고 그 기업들은 실제 시장에, 실제 상용화된 시장에 그 상품 또는 기술들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프로세스가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시장에 오픈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샌드박스 안에 들어가는 어떤 기업들은 네.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면 규제 안에서 또는 지금 샌드박스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단되고 결정되고 우리한테 어떤 제한이 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법상에는.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리고 뭐 염려되는 점이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있는데요. 뭐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더라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 거래소는 또 살짝 또 비껴가 있으면은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과 이제 그 암호화폐를 분리하려는 이제 시도들이 조금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조금 전체를 허가하기가 어려우면 좀 발라가면서 분할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이제 방법이겠지만 네. 사실은 이게 따로따로 갈 수 없다는 점이 확실하고 네. 특히나 거기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축인 거래소가 여기서 이제 빠져 있다면 샌드박스가 또 의미가 좀 많이 또 퇴색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내부에서 뭐 지금 샌드박스를 할 수 있는 뭐 여러 곳이 이제 생긴다면은 거래소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샌드박스가 네.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네. 그 부분이 꼭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이제 뭐 현재 정부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ICO 같은 경우가 이제 규제 특례 대신에 또 특구 지정이 이 해법으로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네. 지금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법을 지켜야 할지 싱가포르 법을 지켜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골치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네. 한국에 이제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저희는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이제 법을 지킨다는 건 이제 굉장히 이제 사업하면서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싱가포르의 법을 지키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싱가포르에 법인도 있고 하지만 네. 참으로 이게 어려운 일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게 이제 한국에 이제 생긴다고 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과연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그렇죠. 부분이. 거래소 관련된 샌드박스의 활용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거래소도 시급한 네. 사안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국의 이제 경쟁 촉진 네. 시행령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이제 themed week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뭐 만약에 지금 이제 거래소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거래소가 시장에 와서 어떤 식으로 거래소에 관련된 규제를 만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 기관, 법 관련 전문가 또 시장에 뭐 지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거래소에서 이제 암호화폐 펀드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검찰로도 넘어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샌드박스에서 정부에서 해준 게 뭐냐면 그 스임드 위크에 뭘 해주냐 그럼 그 업체가 있어요. 만약에 거래소가 있으면 네. 거래소가 왔을 때 잘 지켜라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 검찰, 법무부 또 그거 관련된 전문가 또 시장 전문가 또 투자자 이런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만들어요. 같은 업계 의도적으로. 각 다른 포지션들 모아서. 그래서 그렇죠. 정부에서 부르니까 와야 돼요. 네, 검찰에서도 와야 되고 네. 법 쪽에도 와야 되고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들 전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냥. 투자자도 의무적으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하다고 해나 메이저한 투자자들까지.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샌드박스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이 위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도 와. 그러니까 거래소가 만약에 그런 샌드박스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면서 좋은 규제를 찾아갈 수 있겠죠. 그게 그 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인들을 통해서 또는 자문 계약을 맺어서 질문 몇 번 하고 뭐 우리 지금 위험한 거 없습니까? 법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제도를 차용하면 한꺼번에 모아놓고 거래소 하시는 분들하고 거래소들 대표들하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기관들하고 모여 앉아서 그쪽에서 걱정하는 부분, 이쪽에서 궁금한 부분, 그렇죠. 이쪽에서 지금 감시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네. 같이 오픈된 석상에서 얘기하는 기간, 그 기간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ICO나 거래소 관련돼서 실사하겠다, 전수조사하겠다 한 지가 벌써 3개월째입니다. 도대체 무슨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들 걱정만 하고 있고 프로젝트가 시작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다른 우리나라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폐단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샌드박스 규제 3법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실질적인 이제 행동이 필요한데 그런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나왔을 때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의 제도 중에 샌드박스를 진짜 활성화하고 시장에 의미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좀 이제 참고해서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표적인 방금 말씀하신 영국의 사례 같은 게 적용되지 않았던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는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 지닉스 같은 경우에도 크립토 펀드를 처음에 출시를 할 때 그들 역시 그들 나름의 법적 자문을 다 받아서 시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를 해석하는 해석의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이 한국형 샌드박스 그리고 이 외국과의 차별점에 대해서 우선 큰 폭으로 보자면 외국의 경우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브로드하게 일본처럼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또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찾은 차이점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도죠. 도쿄권이나 칸사이권을 포함을 해서 총 10개 지역이 선정이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또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란의 여지랄까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 특구 관련된 거는 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만 된다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지자체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도 할 수 있고 또 그밖에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네. 일반 기관들도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이 좀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지금 한국형이라고 이제 한국형 샌드박스라고 했을 때는 네.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특구,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국한지어서 하는 방안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주도에서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제 특구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법인을 설립하면 문제가 없다. 사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이 두 단어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국가의 경계도 없고 다른 어떤 지역적 한계나 문화적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네.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2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행정구역 안에 있는 법인에게는 어떤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샌드박스의 어떤 개념은 그렇죠. 네. 이제 규제 오각형의 이 박스 안에 들어오면. 근데 이거는 사실 기존의 어떤 개념처럼 물리적인 공간으로 들어오면 허가해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제도 안에서 신청을 받고 민간 기업이나 기관들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받아서 채택된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라이 퍼스트 먼저 어떤 시도든 할 수 있는 장, 네. 그리고 그들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가나 공청회나 일반 그 투자자나 참여자들과의 공감의 장,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경쟁을 촉진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샌드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테마를 한 2개만 잡아보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네. 저는 거래소하고 ICO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또 신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에도 이제 법인이 있고 많은 나라의 법인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뭐 지금 했으면 지금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했으면 생각이 좀 좋겠다. 들고요. 그래도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네. 뭐 나름 뭘 해보려고 다른 나라에 설립하는데 비용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네.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조항들을 이제 법적 검토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맞다.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른 길을 가면은 좀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남들 하는 대로 그리고 검토 받은 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참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더 많은 ICO들이 이제 될 것이고 그렇죠. 더 많은 거래소들이 이제 나왔을 때 그 특구에만 법인을 놓고 하는 요식행위가 될 지언정 실제로 거기 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식행위를 하시는 분들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가면은 이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어울려지고 굳이 이렇게 법적 조언을 그 질의를 서류를 통해서 이제 한 것보다 그 안에서 저희가 계속 토론을 하고 새로운 결과, 새로운 그 상식들을 서로 확인해가면서 할 수 있다면은 정말 특구로서 의미가 있고 그 요식행위를 하려는 체리피커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거기 가서 하게 되면은 분명 의미 있는 뭐 세금 면제 혜택도 있다면이죠. 굉장히 좋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거기 가서 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용을 들여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도 한국에서 법이 잘 정책된다면 외국 법인 이제 필요가 없고 한국을 통해서 한국의 세금 잘 내고 한다면 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적극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이 도입 논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잠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박재준 센터장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현재 당연히 제기가 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처럼 한 곳이 아니고 여럿이기 때문에 혼선이 우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재 좀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문제점과 또 도입 시 효과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문제점, 지금 아직 실행도 안 됐는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샌드박스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먼저 공감대가 좀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신속 확인 제도처럼 이제 원래 샌드박스의 주요한 요소들과는 약간 철학을 달리하는 형식들,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질까 우려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 샌드박스가 어떤 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한 게 만들어져야 관련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또 그걸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또 정부에서도 그 담당자들도 그 지향점을 놓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지향점이라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래소나 ICO나 기타 블록체인 관련된 기관들이, 그러니까 회사들이나 기업이나 이 기업들이 뭔가를 샌드박스 안에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했을 때 덜컥 걱정부터 하는 얘기들이 먼저 나옵니다. 샌드박스 안에 들어가면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먼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향입니다. 네, 시 대표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여러 곳에서 이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하나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방향성 자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3법 시행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 한 줄 평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신진욱 대표님께 한 줄 평 여쭤보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도 샌드박스법에 꼭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박재준 센터장님은 어떻게 마무리해 주실까요? 예, 샌드박스 제도의 다른 이름은 트라이퍼스트입니다. 이제 이 점을 잊지 않아야 이 샌드박스 규제 3법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과연 국내 블록체인 시장에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무자 회의 두리안 블록체인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